네,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방향성도 애매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오늘 이런 장이 같이 이어질 것인지 오늘도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사님과 볼 연결고리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경기 침체와 패닉셀, 패닉셀, 경기 침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좀 더, 오늘 나온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최근의 흐름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사실은 앵커님 말씀 주셨던 대로 경기 침체도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몇 주째 나오고 있고, 패닉셀은 국내 증시 일주일 넘게 패닉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사실 깨지지 않아야 될 이런 지지선들이 다 좀 깨지는 예상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예상 밖의 일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그 예상 밖의 일에 대한 수습은 이 누군가의 노력으로 사실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 근본 원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죠. 이것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경기 침체 우려감 나오고 있고 지금 수급적으로는 패닉셀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요. 다른 연준 위원들도 대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인정을 합니다. 경기가 분명히 안 좋기 때문에 모든 지표들이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은 건 인정은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1번으로 우려사항이죠.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잡겠다.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몇 번을 더해서라도 무조건 인플레이션은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견고한 것들이 있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멘트들을 사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기 자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현금을 움직이는 이쪽에서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연준 의장이 경기가 자신이 있다.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한 거고요. 필라델피아 연원 총재도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고용과 물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고용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고용이 견조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 꼭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세게 해서라도 물가는 꼭 잡겠다. 고용은 견조하니까 아직 괜찮다. 이렇게 좀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사실 시장은 비트코인 관련주들까지도 좀 크게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근데 이 연준 위원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다른 연준 위원들도 대체적으로 좀 완화된 그런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이런 연준 위원들, 굵직굵직한 위원들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두려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우려감이 좀 팽배해져 있고 크기 때문에 이 매도가 좀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사실 너무 많이 떨어졌죠. 이 밸류에이션을 다시 올려놓는 그런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전망을 상당히 머쓱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계속해서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경기 좋으니까 올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과연 투자 심리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장에서 미칠 좀 설명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미국 증시 끌어내는 사실 약보합 정도지만 끌어내렸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들의 이 하락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펼쳐질 걸로 보여지고요. 2만 불 하회했죠, 다시.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국내에도 계속적으로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시장이 하락한다는 얘기보다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남아있다라면은 반등을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거고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저렇게 좋은 멘트를 하는 건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문제는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의 사실 말빨도 먹히지 않는 게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의 무언가에 대한 멘트와 전망보다는 그냥 지금 분위기가 나는 너무 무서워라는 심리가 좀 더 많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죠. 미국 시장에 이 경기 침체 남아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 다 돌려놨죠. 이 상승폭을 돌려놓는 만큼의 이 하락은 국내 시장은 사실 전일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금일 같은 경우는 이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밸류에이션 얘기를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은 뭐 계속적으로 좀 높습니다. 밸류에이션, 코스피 밸류에이션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거의 지금 얼만큼 많이 떨어졌느냐 하면은 2008년도 서브프라임 수준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근접해 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이 정신을 차려서 이성적인 시장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큰 그림보다는 이제 시장에 바로바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좀 세밀하게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조금 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큰 가운데 좀 전략을 짜 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기 침체와 패닉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오늘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뭐 시장에서 안 내려간 게 없겠지만 건설 업종들 종목들도 낙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연결시키는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이 사실 국내 증시 저평가된 종목들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굉장히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저평가가 뭐 제가 좀 전에 뭐 서브프라임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브프라임 수준까지 뭐 어느 정도냐, 지금 국내 증시 상황을 보면 이 며칠 전에 제가 뭐 PER 8배 정도 수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락을 더했죠. PER이 12개월 예상 PER이 8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7배 후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10년간 평균 PER 9.6배입니다. 10배만 미만이 되더라도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0배에서 9배도 아니고 8배도 아니고 이제 7배 후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PBR로 또 따져보겠습니다. 보통 상승하는 종목에 있어서의 PER,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평가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PER이 나오고 있고요. 극심한 이 저평가 구간을 따질 때는 PBR, 자산 가치를 보죠. 지금 현재 PBR이 0.9배입니다. 1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청산하면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브프라임하고 좀 비교해보면, 서브프라임 때 PBR이 0.83배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서브프라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고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서브프라임 정도의 수준까지 뭐 무슨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굉장히 극심한 뭐 주택난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서브프라임 상황보다는 좋다라는 게 지금 상황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 전체적으로는 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좀 엮어봤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전일 건설주들이 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이 부동산 이 개선책이죠. 이 발표 이후에 상당히 많은 하락을 펼쳐졌는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의 영향력보다는 해외 시장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좀 큰 상황이고, 이 해외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연결고리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좀 묶어봤습니다. 네. 자, 과한 하락 속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투자 심리를 이겨낼 수 있는 빈틈을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설주에 속해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는 조금 다르죠. 해외 수주가 월등히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에 있어서의 국내 건설은 삼성물산 쪽이 많이 시행을 했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해외 쪽을 많이 담당을 했었죠. EPC 쪽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우선 PER로 따져본다라면 오늘 뭐 연결고리 엮은 게 PER이었죠. 이 저평가라는 부분으로 엮여봤는데, PER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한 8배 정도 수준입니다.
국내 코스피와 비슷한 수준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PBR은 1.6배에서 1.8배 정도 사이, 그러니까 1.8배, 조금 높게 보면 1.8배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보다는 조금 더 떨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대한 영향력, 지금 국내 건설 경기 이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이냐 우려감 아직 가득한 상황이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뭐 굉장히 이 우려감 많은 상황인데,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죠. 주가를 놓고 본다라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1년 매출액이 한 8조 원 정도, 8조 5천억 정도 금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해외 플랜트가 8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90% 이상이 해외에서 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해외 수주는 근데 긍정적입니다. 이 돈이 해외 수주에 대해서 가장 좀 우려했던 부분들은 수금이 잘 되느냐, 그리고 이 적자 수주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모두 다 지금 아닌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수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반기로 갈수록 해외 수주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수주는 지금까지 지금 한 반기 정도까지 왔는데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주에 대한 양호한 흐름이 있다. 그리고 해외 수주는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보다도 좀 더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 저평가와 하반기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 묶어봤습니다.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잘 참고해서 오늘 시장에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 연결 종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저평가 매력도 있고요. 또 건설 경기 하반기 때는 좀 나아지게 되는데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추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